오늘은 이렇게 1부 입시 정보 하고요. 2부는 이제 저희 학원 상위권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부 입시 정보는 좀 많은 걸 좀 준비했어요. 처음에 그래도 어머니들이 초6이고 이제 내년에 중학교 입학하지만 그래도 입시를 알아야지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는지를 아는 바로미터가 되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목고 입시,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요렇게중학교 분석, 양진 광남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좀 애력을 넓어서 다른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 두 학교 위주라고요. 마지막에 일반고, 자사고 비교하는 거 살짝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 지도가 바뀌었어요. 뭐 보시겠지만 수능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내용 대부분 아시고 계실 텐데 짧게 제가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이 이과, 문과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통합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과형 수능으로 바뀌게 됐는데 옛날에 보면 알다시피 국어가 독서, 문항이 기본이고 화작, 언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냥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이렇게 되고 수학도 사실 예전에 수원, 수투 이게 고2 때 배우는 건데 요것도 이제 그리고 학통을 고르면 문과 아이들, 미적 고르거나 기하 고르면 이과 친구였는데 나라에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다 같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대수, 미적원, 학통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도 문과 친구들이 이제 두 과목 선택하고 이 중에서 그리고 과학도 요 중에서 두 개 선택했는데 요것도 이제 다 같이 봐요.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보게 돼서 수능이 좀 쉬워졌어요. 제가 수학을 조금 더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름이 수원이었던 게 고2 때 배우는 겁니다. 1학기 때 이게 이름이 대수로 변했고 2학기 때 배우는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이름이 변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통을 다 같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이거 개편될 때 그래도 미적이랑 기하 들어가겠지 이랬는데 그걸 안 들어가고 어쨌든 이걸로 다 통일해서 같이 봐요.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다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이과 문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이 문과 수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어머니 보십시오.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단원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대수에 있는 것들이고 미적분에 요것들이 있고요. 확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심화랑 기하는 다 빠져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배워요. 고2, 고3 때 배우긴 하는데 요거 가지고 애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처럼 수능이 되게 쉬워졌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내신도 되게 간소화됐어요. 예전에 9등급이었는데 이제 아예 5등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4%면 공부 잘하죠. 7%까지 하면 사실 일반계에서는 인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2018년도 현재 고1 애들이 대학 입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1등급 안에 들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솔이 가능하고 2등급부터는 아마 수도권으로 밀려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등급이 이제 10%면 사실은 이 안에 아이들이 대략 한 32만 명 정도가 올 현재 고1 애들이거든요. 그럼 32,000명 아이들이 1등급을 주르륵 받으면 거기에 변별력 있게 이제 서울대를 뽑거나 의대를 가거나 건대. 사실 건대도 되게 좋은 학교죠. 요거를 가는 걸 나누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장치가 필요하고 요게 아마 내년 6월 달인가 다시 정확한 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직은 전혀 안이 없고 다들 예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올 고1 애들 건데 메디칼 애들이 3,600명 정도 정원이 있어요. 의치한 애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 뭐 카이스트랑 미니스트 아이들이 이 정도 1,9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한데 21,700명 정도가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겠죠. 그쵸? 그리고 보면은 고1 애들이 46만 명인데 직업계 빼면은 실제로 대학 간 애들은 32만 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넘사 먹인 아이들은 물론 이 중에 갈 친구도 있지만 영재학교 과고 친구, 외국제고 있고 일반고가 32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10%를 든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신 1등급을 받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이 정도 안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집니다. 또 왜냐면 나인 것처럼 재우생 애들 중에서 상당수 애들이 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는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것도 말처럼 수능이랑 내신이 변별력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는 정확한 건 없지만 수능 최저가 되게 많이 깔리거나 상위권 대학은 생기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세특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반영될 거고. 참고로 이 인원은 그냥 수시만 보는 거예요. 수시만 저희가 정시 빼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 그러니까 교과 내신 갖고만 가는 거랑 학생부 종합, 교과랑 뭐 생기부 이런 거 하는 거 영수를 말하는 거라서 요건 되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급을 나눠주면 항상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처럼 이제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예전에 1등급이 4%한 늘었는데 이제 요게 하나가 1등급 되니까 말씀처럼 32,000명이 이제 1등급인 거예요. 요 안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어머니들 권동홍 이게 사실은 숙대까지 끼면 우리가 탑 15 대학교예요. 근데 거기 명수가 28,000이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2등급 정도 되면 수도권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래서 뭐 가천대라든지 뭐 경기대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다. 인기학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뭐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직업이랑 학교 물어보면 애들이 와서 뭐 말해요. 우리 엄마 어디에요? 뭐 우리 아빠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사분도 많고 심지어는 저희 학교 이 근처에 수학선생님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학벌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으신데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정말 대학 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저가 지금 대학 가면 못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살짝 해두고 이건 조금 어머니 많이 남아있고 또 아마 계속 변하게 될 거니까 어머니들께서 나중에 참고하시고 우리가 중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시키는 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특목고. 사실 특목고도 이번에 제가 뭐 궁금한 점 올려달라 했더니 많은 분은 아니고 몇몇 분만 이제 특목고 입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쫙 1년차가 돼 있어요. 올해 건데 영재학교가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시험을 봐요. 원서 접수 받고 시험 봐서 뽑고 요게 끝나면 과거가 먼저 시험을 봐요. 여기 12월에 끝나요. 아직도 지금 과거 계속 시험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다수 분들이 갈 수 있는 뭐 자사고, 외국 국제고랑 일반고랑 같이 시험을 봐요. 12월 달에. 이렇게 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영재학교 넣고 떨어지면 과거 가고, 과거 떨어지면 자사고 가고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머리 써서 과거 안 되면 일반고 가서 이제 내가 1등급을 찍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중2 중에서는 과거 가는 친구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준비하는 분도 학생들도 있고. 자,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영재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재가 수학이랑 과학을 특출나게 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딴 과목 되게 잘한대. 영어도 잘하고 걔네들은 거의 뭐 아이들이 조금 뭔가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뿐 아니라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영재가 살짝 제가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서류 평가는 무조건 이제 생기부 반영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한 과목별,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거를 보고 영재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잘 써주는데 요건 어머니들이 느낄 때 사실 본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 우리 아이가 영재급이다 아니다. 근데 약간은 어머니들이 준비하는 분 중에서 교육청 영재원은 조금 수준이 틀립니다. 그런 영재원 말고 좀 여기 아이들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2단계 이제 지필시험을 봐요. 요건 어머니들 홈페이지 가면 기출문제 전부 다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 3단계는 요거 다 합격한 친구는 학교를 불러서 이제 영재 캠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성도 보고 애가 프로젝트 그룹으로 하는 거 잘할 수 있는지 효율 능력이 태어나는지 아이가 너무나 혼자서 원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이제 가야 될 친구들 시험 문제 보여드릴게요. 2단계 이런 시험을 봐요. 저거 살짝 풀어봤는데 약간 수능형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요거 봅니다. 3단계는 요새는 이제 홈페이지에 삭제 없어요. 예전 건데 요런 거를 이제 캠프 불러가지고 2단계 통과한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창의력 평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가 과연 영재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 팁에 대해서. 경쟁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8개의 학교가 있어요.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넣을 수 있어요. 뭐 능력만 된다면.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서울과학고가 제일 가깝죠.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가영이 사실 제일 오래됐어요. 여기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에 시에 하나씩 다 존재하게 있는데 경쟁률은 대략 한 6대1 정도가 돼요. 근데 과고, 영재고 조금 요새는 좀 약간 시들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떨어졌는데 의대에 대한 제한을 막 두니까 조금 이 친구들이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이 여기를 좀 회피하고 정말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계속 의대 못 가게 장치를 여러 가지 막아두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가더라고요.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이. 자, 이거 아까 말씀처럼 영재학교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지필고사 2단계 봤잖아요. 그거를 프린트아웃해서 우리한테 풀려봐요 한번. 중2 때 우리가 반 맞네. 그러면 그리고 중1 때 30% 풀어요. 그럼 영재학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합격이 아니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풀면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과학 선행이 얼만큼 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보통 그냥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고등수학이 마무리되어 있다. 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깊게 심화 과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은 이제 공통과학 말고 물리원, 화학2 이래서 이제 좀 심화 과학도 이만큼 돼 있어야지만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얘네들은요. 그리고 뭐 말씀처럼 근데 요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머니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초등학교 때 중등과정 끝내고 중3 때 고등학교 끝내고 이제 요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선행 어디까지 나가니? 그럼 보통 어머니들이 다들 옆에 있는 누구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뭐 어디 있니? 그러면 우리 아이 중3 때 고등학교 끝냈어. 요거는 어머니 이제 영재학교랑 과거 준비하는 애들이고 이걸 보통 애들이랑 다 일반화 시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심화 과정을 하려면 굳이 우리 애가 영재 과거 안 갈 거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선행을 빨리 나갈 필요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난 것 같아요. 절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낼 필요 없습니다. 요번엔 과학고야. 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재성이랑 수학, 과학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영재학교 과거 갔는데 영재학교는 평가가 절대평가예요. 걔네들은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서로 도와줘요. 사실 우리 요번에 M 만든 친구도 서울 가고 나왔는데 전교 1등 여자친구가 자기가 계속 알려줬대요. 거기는 절대평가니까 우리 같이 시험 잘 보면 좋은 건데 과학고는 입학후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엄청 경쟁을 해야 돼요. 1등급 맞니 2등급 맞니 이런 걸로. 그러니까 과학고 가는 거는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만약 우리 애가 정말 영재성이 있어서 영재학교 떨어졌다 이러면 과고 가지 말고 좀 내신 따기 편한 학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뭐 1차 서류가 중요한데 학생부에 자기의 영재성이라든지 수학, 과학의 특출함을 보여줘야 하는 게 필요하고 요거는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꼭 필요할 겁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늘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중학교 입학해서 과거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과학 선생님을 잘 선택해서 그 선생님한테 계속 자기를 어필해야 되고 무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너 관심 있는데 선생님 뭐 잘해주실래요? 제가 레포트 썼는데 봐주실래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전공하면 안 되니까 이거 많이 나와 있는 사람한테 이분한테 막 했는데 이분이 2학년 때 없어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남아있는 과학 선생님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아이가 관심 가지는 분야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오기도 사실은 소집 면접평가인데 지필고사가 아니라는데 사실은 지필고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면담과 면접의 차이는 면담은 사실 아이들이 서류 쓴 거 보고 물어봐요. 너 중학교 때 이런 책 읽고 했는데 어땠니? 또는 학교 생활에 이런 거가 어땠니? 하고 기본 개념 물어보고 면접은 되게 심화된 내용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면담과 면접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면접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면은 30분 동안 이런 문제 4개를 준대요. 그럼 아이들이 30분 동안 풀어가지고 말을 하거나 제출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도 언제 누가 과거를 도전할 수 있냐 생각하면 여기 과거 도전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학년 2학기 때 아까 봤던 이 면접 문제 있잖아요. 요거를 그래도 6% 정도 이상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 이러면 우리가 과거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막 원수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대부분 합격자들은 80% 이상 정도 맞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걸 다 맞힐 수도 없고 내 문제를 그 정도 80% 이상 정답을 맞춰야지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선행 정도는 아까 영재학교는 좀 작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영재 준비하는 애들 과거로 가기 때문에 과거만 준비하는 애들은 따로 없을 거예요. 두 개 같이 하기 때문에 고1 수학 정도는 대부분 다 끝낸 경우가 많이 있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영재학교랑 과학, 수학 이거는 아마 선행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은
여기가 조금 낮아요. 영재학교보다. 거기 한 6대 0 정도 되면 여기는 한 3대 1에서 이건데, 요건 특징이 뭐냐면 아까 영재학교는 전국구에서 8학교 다 넣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과학고는 서울은 서울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두 군데입니다.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 여기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경쟁률이 높죠. 물론 경기도가 더 높긴 하지만, 여기 두 군데 한 5대 1 채 안 되는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경쟁률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뭐 많아도 넣지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외고는 사실은 합격 되게 많이 해요. 어머니들이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고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외고는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딱 제가 항상 말할 때 외고 넣는다 그럴 때 합격생 꽤 많아요. 근데 요걸 말씀드려요. 수학이 완성이 돼 있는지. 외고한 친구들 수학 완성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영어만 잘한다고 외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걔네들은 뭐 여기 사실은 가까이 있는 대원 국제중만 해도 수학이 아주 심하게 들어가요. 근데 외고 들어가기는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너무 쉽다 그러게 말은 좀 죄송한데 어쨌든 대부분 그냥 다 A 받으면 외고 가기는 쉬워요. 대신에 거의 다 A이기 때문에 영어만요. 영어만 A면 되니까. 그래서 거꾸로 동점자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국어, 사회, 국어, 사회 수로 계속 역으로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1학기 국어, 1학기 사회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아마 외고 갈 정도의 애들이면 영어도 A고 국어랑 사회도 다 A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면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수학이 얼마큼 잘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머니들이 외고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기 많은 국제고도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영어가 A면 국제고 갈 수 있습니다. 국제고도 마찬가지로 근데 수학도 많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영어랑 외고랑 국제고랑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면접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쟁을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대원 외고는 아주 훌륭한 학교죠. 광진구에서도. 여기가 생각보다 높지 않죠. 1.6대 1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좀만 연습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면접이나 이런 거 보고 성적만 다 국어, 사회, 영어만 A 맞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높지 않은데 말씀처럼 수학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고랑 국제에도. 자, 이거는 전사고 10개 학교도 살짝 빨리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 동네는 여기는 많이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뭐 그냥 규영사가 이런 주요 성취도를 가지고 하고, 근데 여기도 사실 여기 애들은 거의 다 A일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냐? 면접 가지고 아마 성적이 좌지우지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각자 나와 있는 학교가 쭉 나와 있는데 3학년 거 아니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가지고 이제 외고래. 전사고를 붙을 수 있어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 중3짜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사춘기를 심하게 타서 많이 결석도 하고 공부 안 했는데 여기 김천고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사고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그런 거 우리 플랜카드 붙여놔야 되는데 뭐 전사고 김천고 붙었다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경쟁률 보시면 여기가 사실 인기 많죠. 외대부어랑 한학원 인기 많죠.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김천고 몇 대 몇인가요? 아, 네. 근데 붙었네요. 저 미달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중학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특목고는 어떻게 좀 보낼만 한가요? 근데 여자 친구들은 외고, 국제고, 외고 정도는 뭐 도전할 만해요. 근데 수학 잘하면, 네, 잘하는 경우. 자, 로컬 중학교 분석하는데 제가, 저희 이 지역이 광남 양진이 주로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양진중학교부터 보겠습니다. 학교 현황 보면 지금 현재 11개 학급이 있더라고요. 학생 수는 한 280명대 정도 돼요. 근데 약간 저도 몰랐는데 특수학급이 2개 학급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 남자 비율은 남자가 좀 많죠. 한 450명 되고 여자가 400명 초반대 차이 안 되고요. 이 정도 되고요. 학년별로 보면은 1학년이 남자 친구가 150명, 여자가 한 140명 정도 되고요. 한 3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1, 2, 3학년들. 조금 남자가 조금 더 많다는 거 외에는 특수학급도 이제 보니까 7명, 2개 학급 정도가 있다고 해요. 자, 요거는 사실 어머니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1학년 때 사실 수학시험을 계속 안 보다가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다 보지도 않습니다. 몇 과목밖에 안 봐요. 이제 1학기 보면 중간고사는 보는 과목이 수학, 과학, 영어밖에 안 봐요. 그리고 기말 때 보는 거는 국어랑 사회랑 수학이랑 과학이랑 영어 이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행평가일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회고사도 예전처럼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밖에 안 들어가요. 수행평가가 되게 많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비 중 부모님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행평가 준비를 잘 시키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애들 막 수행평가 하는 거 막 시험지 꾸겨져 있고 막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미리 시켜놔야지 고등학교 갔을 때 수행평가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특히 남자친구들 이런 거 연습 잘 시켜놔야 돼요. 잘 안 할 거예요, 남자애들이. 2학년 때 돼도 시험이 국어 보고 역사, 수학, 과학, 영어 이 정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 우리가 흔히 하는 국영수, 과사 5과목 정도 본다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말씀처럼 반영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 물론 이제 기술과정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만 보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영어는 뭐 50%가 수행평가네요. 네, 이렇게 봅니다. 3학년 돼도 거의 국어, 역사, 뭐 수학, 과학, 영어 보고요. 여기도 뭐 수행평가 비율이 40%, 뭐 체육, 음악 이런 건 다 뭐 100%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과목 수가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예. 저희 때는 뭐 기술과정도 시험 보고, 뭐 음악기술도 다 시험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새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우리가 A가 사실은 어미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제가 뭐 올해 A 뭐 쉬워요 약간 무시한 말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성적표 보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막 60%가 A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3분의 1가 A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는데 그된 비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수학만 분석해 보면 중간 기말 30%고 수행이 40%일 때 그냥 집회고사 나 망쳤어 80점대야 그럼 사실 학원에서도 엄마들한테 막 잘 봤다고 자랑을 못해요. 90점 못 넘으면 엄마들 싫어하니까 83점 맞고 83점 맞고 대신 수행을 다 맞으면은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그렇게 흔하다는 얘기예요. A가 아까 영어는 왜 더 많냐면 수행이 50%니까 더 낮아도 아마 될 거예요. 중간 기말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짜봤더니 일단 수행을 다 잘 맞았다는 전제 하에 83점 맞으면 A가 나오고 67점 맞으면 B 나오고 12점 되면 B 나오고 50점만 나오면 C 나오고 D 맞기가 힘들어요. 이런 CD 맞기가. 예, 어떤 요렇습니다. 근데도 그런 애들 있죠. CD 맞는 애들. 그 수행평가 잘 안 해서 그래. 남자애들이 수행평가 어머니 나중에 자녀분 남자친구들은 가방을 잘 뒤져보십시오. 자, 중요 성적입니다. 자, 보면 생각보다 평균이 높아요. 되게 높죠. 뭐 90점 막 이런데 수학도 생각보다 80점 높아요. 물론 저희가 양진 중요 시험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도 80점 정도 된 거는 되게 잘하는데 여기 수행평가란 함정이 빠져 있으니까 실제 집회고사를 보면 제가 봤더니 대략 여기서 한 7점에서 8점 빼면 집회고사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한 75점 정도가 실제 수학 평균 같아요. 그래도 뭐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애는 거의 90 이상 받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가 61% 이거 뭐예요? 여기 다 A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A 못 맞으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가서도 평균은 낮지 않아요. 조금 떨어졌어요. 수학 좀 떨어졌고요. 40%는 유지하고 있고 영어 52%가 45%가 A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중3도 보여드릴게요. 중3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평균 72점으로. 그럼 여기는 집회고사 평균이 한 65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난이도가 꽤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예전에 표준 편차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요새 정부 교육부에서 가려버려서 저희가 그 난이도 폭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많이 가려놔가지고. 자, 양진 시험 분석은 뭐 코로나 전후 막 우리 선생님한테 부탁했더니 잘 썼는데 코로나 전에는 되게 쉬웠어요. 그때는 좀 양진 광명 차이가 많이 나서 양진은 그냥 뭐 쌤만 풀면 100점이지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 약간 어려졌어요. 코로나 때 애들이 문제가 다 이상하게 객관식으로 바뀌더니 약간씩 어려워지더니 코로나 후에는 좀 많이 어려졌어요. 근데 보통은 평범한데 갑자기 어렵게 막 내요. 우리가 와 양진 속았다. 완전 망했다. 이렇게 나올 만큼 문제가 갑자기 확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한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 아주 어렵게 내가지고 저희를 아주 그냥 실망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분석한 거 살짝 보여드리면 저희가 맨날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교재를 분석해보면 거의 뭐 센 C부터 블랙라벨 이런 수준이
주르륵 나와요. 이때는 완전히 폭망이에요. 이때는 지필고사 평균이 제가 보기에는 막 60점 초반이나 50점 후반 나오고 이래요. 예,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올해 아마 광남 중 2학년 1학기? 기말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예,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항상 그 친구들 학교가 죄송한데 중간 시기에 내고 기말 항상 어렵게 내요. 꼭 학원 이동한 시기에.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자, 이것도 이제 졸업생 진학 요걸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졸업생 중에서 과거를 2명 갔어요. 2명 갔고, 그다음 외고도 2명 가고, 여자친구들이 많이 가죠. 13명 갔고요. 그다음에 뭐 자서고 많이 가죠. 네, 양진. 한 40명 정도가 그래도 자서고를 갑니다. 근데 여자친구들이 이제 아쉽게도 이 지역에 자서고 갈 때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 남자는 배자랑 보인이 되게, 입결이 되게 훌륭해서 권해주고 싶은데, 한드버거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드버거 참고로 하면 남녀공학이에요. 여자 학교 아닌데도 남자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진중학교 졸업생 진학 결과고요. 이번에 광남중학교 보내드릴게요. 광남이 사실은 광진구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시험 내고 가장 입결도 좋고 공부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보면 학교 현황 보면 한 13개 반 정도 돼요. 아까는 280명인데 여기는 좀 인원이 더 많죠. 330명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조금 인원이 더 많아요. 남녀 비율도 물론 여기는 여자가 더 조금 적죠. 계속. 학년별 보면 여기는 아까 11개 반이었는데 광남은 13개 반이었죠. 그리고 여자 남녀 비율이 훨씬 더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 2개가 더 많으니까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남녀 비율이. 여기는 이제 수학 시험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중1, 2상 도 똑같고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선택형 객관식밖에 없어요. 서술형을 잘 안 보는 게 좀 아쉬워요. 서술형을 다 수행평가로 바꿔내서 근데 그거는 수행평가 서술형은 문제가 쉽거든요. 시험 때는 거의 요새는 중간식이라는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영어 시험도 보면 심지어는 2학년 때 시험도 안 봤어요. 예. 작년에 수학 저희도 광남 중2가 수학 시험을 안 봤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요 과목을 한 번씩 안 볼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봅니다. 3학년 때 조금 바뀌었네요. 여긴 25% 되고 25% 되고 수행평가가 50% 되고 영어 수행평가 50%였죠. 국어도 기말만 중간 기말 보면 30, 30, 40 거의 이게 이제 주요 과목의 수행평가랑 지필고사의 배점 순인 것 같아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과학도 비슷합니다. 과학도 다 객관식만 보고 이렇게 수행이랑 중간 기말 퍼센테이지가 비슷합니다. 사회는 기말만 보고요. 네. 요거는 근데 약간 바뀌어요. 뭐 지금 찍어도 내년에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올 현재 2학년, 1학년, 3학년 거라서 그렇지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여기도 성적 볼게요. 사실 광남 문제가 어려운데도 평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광남 중학교 애들은 그만큼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도 82점이 되고 A도 거의 수학도 50% 반에서 절반이 A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필고사로 치면 여기서 한 8점 빼면 한 뭐 75점 정도가 지필고사 평균이긴 하지만 예, 그렇고 영어 보세요. 영어 62%가 A예요. 그래서 영어 A 못 맞으면 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도 마찬가지. 2학년 때도 평균이 82점 정도 되고요. A가 40% 정도 되고 영어도 꽤 높죠. 67%예요. 70% 정도가 A를 받습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외고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수학만 잘한다면. 이것도 조금 어려웠네요. 이건 한 70점대 초반 되고 A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머니 A 맞는 거에 집중하는 건 좋긴 한데 사실 중요한 게 원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A 받아서 우리 A 잘했다 이게 아니라. 예. 저 광남 수업을 시험을 분석하면 옛날에 진짜 코로나는 진짜 어려웠어요. 얘네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지? 진짜 신기할 만큼 되게 어려웠어요. 정말 막 센이나 발람을 풀어줘도 우리가 무조건 90을 예상 못했어요. 90 맞으면 좋겠다.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 많이 쉬워졌어요. 코로나 때 객관식 되면서 많이 쉬워지고 코로나 이후 때는 약간 예전처럼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 수가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지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씩 어려울 때가 있죠. 이것도 제가 어려울 때 한번 분석해보면 광남이 3학년 2학기 때 문제가 항상 어려워요. 이상하게 1학기 때 2차 함수 봐야 되는데 2차 함수 항상 2학기 때 보면서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보면 거의 뭐 센 C랑 블랙 라벨로 깔아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와서 광남 시험은 어려울 때는 정말 계속 어렵게 내고, 현재 광남 중2 학년들은 수학 시험 어렵게 낸다고 계속 선생님이 공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요. 90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광남은 조금 낮죠. 과고를 3명 갖고, 외고, 국제고를 한 10명 정도 갖고요. 그리고 자석고를 정말 많이 가요. 80명 이상 가요, 자석고를. 이게 이제 광남, 양진의 차이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저께 배제고 설명회 갔다 왔는데, 배제고에서 광남을 따로 이렇게 표기해줘요. 서울대 간 애들,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딱 써요. 거기 광남고. 의대 간 애, 광남고. 광남고 출신을 되게 많이 의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상위권 애들이 정말 배제 가서 공부를 잘하니까 광남고 애들 꼭 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광남 중2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야, 그리고 한번 제가 비교했습니다. 두 학교. 광남, 양준 이렇게 과학고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남자친구들이 더 훨씬 많이 가죠. 광남이 많이 가고 양준은 조금씩밖에 많이 못 가네요. 예전에 정말 많이 갔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외고 국제고도 보면 대부분 여자친구들이 많이 높죠. 예, 그래도 그것도 광남이 높다가 최근에 양준 친구들 많이 외고 국제고로 가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남자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자서고 보면 광남이 많이 가요. 거의 70명, 50명 이상 계속 가고, 양진은 30명 정도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들은 갈 자서고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15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서고 보니 근데 뭐 면접 보고 추첨이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요거 한번 제가, 요거는 광진구 전체, 여기 뭐 양진, 광남 아닌 분도 계시긴 하니까 졸업생 진학을 한번 제가 입사한 거 쫙 학교별로 다 뽑았는데, 일단 과고를 보면 건대부전 한 명 가고 광남 가고, 대형 국제중이 정말 많이 가죠. 여기는. 예. 그리고 양진 이 정도 수준이고, 외국 국제고도 광남이랑 양진이 많이 가요. 뭐 대형 국제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그리고 자사고 보면 80명씩 가요. 막. 작년에도 많이 갔죠. 그리고 여기 말고 양진 한 50명 정도 갔고요. 이 정도 갑니다. 이게 이제 이 학교의 현실이고요. 광장도 저희 학원에 좀 있는데, 광장 자사고만 4명 갔고요. 예, 이 정도입니다. 이 3년도도 비슷해요. 3년도도 자사고 한 70명 갔고, 양진 50명 정도 갔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네요. 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영재 학교가 교육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통계가 안 잡혔는데, 그래도 몇 명씩 계속 양진 광남에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우리 애들이 얼만큼 공부 잘하는지 데이터 근거가 없는데, 너무 오래됐죠. 16년 전이면 딱 10년 전이네, 10년 전. 요새 애들이 25살일 때네요. 이게 옛날에 국가 수준 전국 학업 성적도 평가라는 걸 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박근혜 때가 마지막이에요. 전국에는 중삼들 다 데려다 놓고 시험을 6월 달에 봐요. 그래서 보통 학력 이상이 몇 %인지, 기초학력 미달이 몇 % 이런 거 쫙 보는데, 일단 요거부터 보면, 이게 제가 대치동 강남 일대 아이들, 대왕중학교가 잘하네요. 왕이네요, 왕. 대왕이네요. 그래서 96. 압구정 96. 이렇게 되고, 대치중학교는 순위 안에 저 아래에 있는 거 없네요, 이렇게. 우리 광진도 궁금하시죠? 물론 1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이랑 별 차이 안 난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광남이 96.7로 아까 그 대왕을 이겼어요. 10년 전 언니들, 오빠들이 이렇게 이겼고, 양진도 낮지 않습니다. 92%. 근데 이 두 학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무 낮아요. 또 놀라운 건 뭐 대형 국제중은 100%고요. 100%. 근데 이제 다른 학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양진 광남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아요. 뭐 60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자양이 좀 높네요. 74%. 나머지는 다 60대. 이래서 공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광장동 지역과 나머지 지역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10년 전 거라서 좀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요거랑 많이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분석해 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학교 비교한 건데, 사실은 이 교과 이게 뭐 A, B, C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광남이 그래도 제일 난이도가 어렵게 나옵니다. 20% 많이 나오고, 양진이 20%인데 좀 뭐 예에서 흔히 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가람이 옛날에 되게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동대부 여 중이 가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 바뀌면서 좀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옛날 양진보다 어렵게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다음 광진 자양. 광진도 옛날에 무지 쉬웠는데, 이 예전에 삼성 세레비랑 6단지 이쪽 친구들이 막 광진 가면서 엄마들 항의를 많이 했나 봐요. 문제 너무 쉽다고. 그래서 문제수를 계속 좀 수준 높이고 있습니다. 신양, 광장,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두 학교는 뭐 심화 난이도 문제는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제가 봐드릴게요. 학교별로. 자, 광남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중1 때 시험은 사실은 좀 쉬워요. 그렇게 변별로 많이 있게 내지는 않는데, 왜냐면 우리가 특목 자사도 2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니까 1학년 문제는 쉽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중2부터 우리가 광남에서 90 이상 받으려면 무조건 센 C단계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고난이도 문제 3문제, 4문제 내기 때문에 센 C단계랑 블랙라벨 3스텝 정도 풀어야 되고, 최고수준 문제 뛰어넘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정도는 이거 중요한 게 요겁니다.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스스로. 선생님 풀어주고 오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면 이제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가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매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 비율이 양진은 되게 많은데 광남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진중 보면 양진도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양진 광남의 차이가 저희가 많이 안 나서 난이도 비슷하지만 난이도 문제가 조금 쉬운, 그러니까 고난이도가 조금 문제가 적을 뿐이지, 여기도 사실은 점수 잘 받으려면 뭐 블랙라벨 C단계, 그 다음에 최고 수준의 뛰어넘기 3스텝 정도는 풀어줘야지 된다. 만점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5%, 저는 한 20%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진 100점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 학원 애들도 보게 되면. 다른 학교도 같이 봐드릴게요. 가람중,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학교 이름 바뀌고 남녀공학 되면서부터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학교에서 가람은 이렇게 학교 프린트를 줘요. 근데 거기 문제 보면 센이랑 블랙라벨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항상 예상 문제 주거든요, 학교에서. 그리고 신양인 뭐 자양이랑 비슷한데, 저는 이 학교가 가장 좋은 게 옛날에 기창력 평가에서 50점대 %였는데 여기가 가장 수학당 수학인 게 뭐냐면 객관식 문제 다음에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내요. 이 학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난이도도 적당하고 서술형 문제는 아이들이 쉬워도 잘 못 풀거든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요새 저는 좀 서술형이랑 주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교만 그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채점하기 힘들어서 그러신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신양이 인원이 적거든요. 한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채점하기 편하고, 다른 학교는 채점이 어려워서 객관식만 내는 것 같아요. 광진 제항도 보면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냥 센 C단계랑 RPM 정도 풀면 제가 거의 100점이다. 학원에서 사실은 그래요. 제가 모의고사 보고 예상 문제 보면 광남, 양지 빼고 나머지 학교는 거의 100점 아니면 하나 틀려오는 애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구의, 광장, 건대는 아주 쉽습니다. 예. 얘 정말 공부 못해서 어떡하지? 그런데 뭐 하나 틀려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여기 학교는. 이렇게 쉽나?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2016년도 기초학력 평가, 아까 국가 성취도 평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가지고. 자, 일반고 자사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또 갔다 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서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학교 어머니들이 뺑뺑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어머니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서울시 어디든지. 근데 대부분 멀리 가지는 않죠. 주로 이쪽에서 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7개 일반고가 있어요. 뭐 광남 있고, 뭐 동대구, 이름 바뀌죠. 가람, 이렇게 7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딜 가라고 제가 권해주기가 좀 힘들어요. 일반고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 광남이 제일 좋긴 한데 너무 수학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가 이때만 되면 항상 고민돼요. 2주에 예비고 설명했는데 어딜 가라 그래야 될지 참 고민되네요. 여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강 건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배제랑 보인고 여기까지 막 보내는 거예요. 자사고를 갖다가. 이 멀리까지. 특히 여기는 아주 멉니다. 그 다음에 또 좀 가는데 막 이랬는데 뭐 희문고도 어머니들이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막 아니 이쪽도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어쨌든 요 근처라고, 여기 있군요. 참 한대보고도 좀 아까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일본고 가는 게 전 유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얘기도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출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문고. 제가 성문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처럼 자사고는 사실은 쉬워요. 그냥 나 자사고 가려면 자사고 갈 수 있어요. 그냥 내신 성적을 아예 안 봐요. 면접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회 가서 들었더니 면접 잘 보는 법만 얘기해줘요. 물론 공부 잘해야 되는데 자기 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면접을 어떻게 잘 보는지 얘기해주는데 면접만 말만 잘하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느낀 게 자사고 요새 이제 그 뭐죠? 고교 학점도 바뀌고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잘 나가던 희문고가 작년에 막 미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막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제도 뭐 1.5밖에 안 되고 보인도 더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넣고 말 잘하면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가 문제죠. 가서가. 얼마나 우리 애가 배제 보인 아주 좋은 학교죠. 잘하는 애 정말 많죠. 근데 내신을 1등급만에 들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조금 3년 후에 얘기니까 어머니들이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애 공부를 잘 시키고 나서 제가 권해드린 성적이 나오면 그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성적 안 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살짝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반 자사고 진학인데 이거 보면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잘하죠. 근데 일단 명수도 많아요. 뭐 이렇게 뭐 배제 400명 넘어요. 막 많고 우리 광남도 옛날에 많았었는데 380명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으면 내신 따기가 유리해요. 아무래도. 근데 건대보고도 많고요. 여기는 조금 동대보고는 작고 요렇죠. 여기에 이제 그리고 한대랑 뭐 보이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애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수가 다 많습니다. 일단 자사고의 특징 인원수가 많다. 자, 진학률 사실 이것만 보면 사실은 동대부여고가 지금 가람으로 바뀌었죠. 제일 잘 많이 갔어요. 75%. 많이 갔죠. 근데 이제 뭐 전문대도 꽤 많이 갔죠. 근데 전문대 이거 안 보고 요거 보게 되면 여기도 사실은 동대부여고라든지 보인 거 많이 갔네요. 네, 이렇게 많이 가서 나머지 뭐 여기 광남, 건대 이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전문대 안 가면 다 재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광진군의 대학 진학률을 비교해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대부여고가 제일 월등히 잘하고 대원 여고 애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고에 보면 전문대 비율이 좀 아무래도 높습니다. 전문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전문대 많이 간다는 얘기는 내신 따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3년 후에 어머니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데이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지난 데이터라서 그거는. 자, 서울대 합격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그래 어머니들 난 우리 애 서울대 안 보낼 건데 왜 서울대만 보여줘요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대를 보면 그 밑에 학교까지 다 쭈르륵 알 수 있으니까 요걸로 봐서 우리가 바로메트를 알 수 있는데 요거 보면 약간 좀 자사고랑 일반고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게 점점 보여져요. 옛날에는 그게 차이가 안 났는데 점점 벌어집니다. 여기는 막 이제 완전 커졌어요. 여기들은 막대에서 그래서 되게 작아졌고요. 하지만 우리 강남고가 되게 분전을 하고 있죠. 거의 10명 가까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를 꼭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5등급제 바뀌었을 때 작년에 휘문고가 미달났던 이유가 있어요. 가서 1등급 따기 어려우면 저는 과감하게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점수 가지고 일반 가서 점수 잘 보면 좋고 우리 지금 고1 중에 한 명도 어머니가 되게 예민한 분이 계세요. 아이가 90 못 넘으면 맨날 전화 와서 막 뭐라 그러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 우리의 배제고가 일반고 어디 갈 거냐 저를 계속 추궁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배제고 가지 마시고 대원고 가라고 했어요. 대원고. 그래서 그 친구 지금 뭐 1등급이고 반에서 아까 수학 4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분은 무조건 비시 안 나오면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근데 걔는 잘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등급이라 그러면 어머니 나중에 선택폭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중에 3년 후에 고등 선택식 할 때 저를 많이 시달리게 하면 제가 많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자, 요거 하나 봐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애가 만약에 전과 먹다 올 A야. 우리 애 진짜 뭐 서울대 가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 수 있죠. 가는 친구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 때 A를 맞았어요. 근데 40%가 A를 받잖아요. 아까 영어는 심지어는 막 60%예요. 그러면은 반에서 40% 정도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10%로 바뀌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A였는데 이 친구가 1등급 되려면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바뀐 다음부터 2등급이 10등 안까지 들어야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나 올 A야. 근데 운 나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 A인데 3등급 정도 돼요. 그럼 아까 봤지만 전문대로 가야 되거든요. 수도권 바깥 저기 천안 저쪽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맞았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라 A 원점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100점에 가깝게 맞았냐를 조심해야 되지 막
83점 맞아도 수행평가 잘하면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 85점 맞고 A네, 수행평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전래 원점수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 애들이 가장 위험한 아이들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어머니들 보시면 학교 알림에 가면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예전에 이 표준 편차가 나와 있었거든요. 요걸로 이제 집 코드 같은 데 넣으면 이게 거꾸로 이제 내신 등급이랑 점수가 환산이 되는데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머니. 우리 애가 과연 몇 점 맞아야 1등급 안에 드냐. 제가 넣어봤더니 그냥 뭐 요거 나와 있어요. 1, 2등급 되려면 전부 다 100점 맞아야 돼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거예요. 보면은 거의 올백이죠? 올백이면 우리는 1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10%에 든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한두 개 정도 틀려도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광남 거로 말씀드리는 거면 2학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넣어봤더니 계속 평균은 이렇게 높은데도 진짜 실제 A 받는 애들은 10% 안에 드는 애들은 거의 다 이렇게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냥 하나 놓치면 되겠네요. 하나 정도 놓치면 10%에 들어간다. 우리 애가 1등급 10%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3등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양진 걸로 봐드릴게요. 양진도 보면은 다 100점에다가 조금씩 뭐 전과목 100에 한 두세 개 틀렸네? 이러면은 반에서 2, 3등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2학기 것도 다 100이다가 하나 틀렸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 저는 말씀처럼 약간 훗날 얘기긴 하지만 중1 때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중2, 중3 됐을 때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거의 다 100이다. 5과목이. 근데 한두 개가 두세 개 틀렸다? 이러면은 자사고 갈만 해요. 근데 그거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아까 그 어머니처럼 대원고랑 대원여고라든지 뭐 가랑고 가서 등급 높게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입시 정보 끝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다음에는 어머니 상위권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 대부분 오셨어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외부생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재원생 어머니 제가 전화 다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외부생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제가 부탁드릴 말씀도 몇 개 있어서 꼭 뵙고 싶었어요. 우리 특히 예비 중일 어머니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상의 1% 학생들의 학습 비법이 뭘까요? 사실 어머니들도 제가 알기로는 애들이 와서만 자랑을 해가지고 학벌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묻고 싶어가지고요. 어머니들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걸 하면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어머니들 혹시 대답하실 분?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틀릴 수 있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공부 방법은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할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상해 1%가 되기 위해서 뭐 유튜버라든지 책도 많이 읽고 막 공부를 했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프리미엄 간담회 극심한 애들 데리고 했거든요. 어머니들 모시고. 근데 뭐 딱 한 가지예요. 뭐 애들이 스스로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죠. 나 의사 될 거야. 나 뭐가 될 거야. 딱. 그리고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되는 거는 똑같아. 이거는 사실은 아주 뭐 진리입니다, 진리. 그치? 너도 잘 봐야 돼, 사는 친구. 알았지? 저희 동생이 하나 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머니 다 아시겠지만 수업 받은 직후 또 그날 꼭 정리를 한대요. 잘하는 애들은.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어떻게 봤냐면 예전에 2010년도인가에 EBS에 했어요. 0.1% 아이들의 비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거. 네. 그냥 아주 간단히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수업 받는 날 복습해야지. 네, 해야죠.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법. 내가 뭘 알고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난 이거 알아. 난 몰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공부 못할수록 난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말로 설명 못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인지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다 해야지만 정확하게 아는 건데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EBS에서 봤으면 상위권 애들이 어떻게 한 0.1% 애들이 공부한 다음에 꼭 엄마 아빠를 불러서 앉혀놓고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수업 안 하지만 제가 한 3, 4년 전까지 수업했을 때 중간 기말 때 선생님들 실력이 제일 좋아져요. 우리가 맨날 어려운 문제 풀어서 설명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의 못 푼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풀다가 설명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데까지 암기해서라도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제 실력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어머니들도 자녀분들 불러가지고 설명 좀 하라 그러십시오.
근데 왜 아이들이 요걸 어머니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거 얘기한 거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왜 상위 1%가 안 될까요? 그쵸. 바로 그죠. 실행하고 실천을 안 하죠, 애들이. 그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은 요거를 안 하니까 하게끔 우리가 학원에서 강제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아버님 모시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리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자, 학교, 학원,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인가? 보통 애들이 이러잖아요. 아, 학교, 뭐 만약에 중학교 되면 이제 10시에 끝나요. 뭐, 씻고, 공부 해보면 애들 화내죠. 아, 학원에서 공부 다 했단 말이야. 아, 짜증나. 왜 공부하라 그래. 주로 이런 반응이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듯이. 근데 학원에서 공부한 거와 별개로 혼자만의 공부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상위권 애들이 정하는 게 혼자 정리하는 시간. 저희 학원에서 말하는 거는 숙제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혼자서 숙제는 꼭 내죠.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숙제 안 해주면 안 돼요? 저희 학원 숙제 꼭 있습니다. 숙제라는 거는 애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정리하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라서 꼭 저희는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예전 거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상위 0.1%의 비밀인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울대 학생의 공부 시간과 보통 학생들 공부 시간인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요거 잠깐 밑에 있어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요거 밑에 있다고 우리가 서울을 못 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평균 공부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애들이 공부 막 하는데 이 초록색은 좀 이만하면 건방질 수도 있지만 학원에서 다 이 공부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안 하는 애들, 야, 너 공부해. 시험 때잖아. 막 저희도 막 부르잖아요. 일요일날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이걸 막 맞춰주고 있어. 살짝 떨어졌다가 이제 시험 아닐 때 약간 떨어지는 애들에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공부 시간을 많이 막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확실한 차이가 나잖아요. 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비교했어요. 그 EBS 그 제약자들이 한 게 시험 기간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평소에 시험 아닐 때 차이가 이렇게 확연한 거예요. 얘네들이 서울대 가는 거고 우리 애들이 좀 공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아닐 때 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서울대라든 영재학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 맨날 설명회하는 친구분이 아들이 연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강남 대성에서 오랫동안 강사를 했는데 딱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아들 자랑일 수 있지만 강대 애들은 우리 아들보다 공부 안 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고3 때 시험 끝나고 오면 애들이 보통 막 놀잖아요. 막 어디 롯데월드 가거나 막 놀러 갔는데 집에 와서 자고 공부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끝난 날까지도. 요 차이가 바로 이제 서울대 가는 거랑 의대 가는 애들과 일반 아이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확연히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요게 저희 학원에서는 어머니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숙제. 저희가 7장 전후로 내주는데 그것도 엄마들이 많다고 막 항의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숙제량 좀 더 늘리고 싶어요. 저는요. 물론 시험 때는 저희가 더 많이 내주죠. 10장, 뭐 20장까지 내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숙제하는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이 저쪽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비마우스라고 이제 독일의 인지 심리학자인데 포거튼 기브하브라 그래서 이제 기억 여기 배우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면 사실은 1시간 만에 뚝뚝 떨어지다가 하루 지나면 거의 70%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집에 가서 이런 전화를 받아 엄마들 왜 애들이 잘 개념을 모르겠대요. 숙제를 갖다가 수학 갔다 온 날 하루 쉬었다가 가기 전에 막 숙제한다고. 그럼 애들이 벌써 10%는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가 요거 보고서 까먹는 곡선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 배우고 왔을 때 10분 후서 쭈룩 떨어서 내려가니까 아까 하루 지나면 7%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수업 받은 날 숙제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참, 사실 어머니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보통 애들이 영어 갔다 오는 날 수학하고, 수학 갔다 온 날 영어 하는데 한 텀을 바꾸면 돼요. 수학 갔다 온 날 수학하고, 영어 갔다 온 영어 하고, 이러면 완벽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오늘 끝나고 수학 숙제하면 잘 풀릴 거예요. 오늘 배운 개념이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만 지나도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 텀 받기가 어려운데 어머니들이 제발 우리 학생들 도와서 그날 숙제 하게끔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미는 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숙제 그날 꼭 하도록 하고요. 개념 테스트를 저희가 강제로 보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강제로. 어머니가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희 학원에서 나름대로 수업 받고 그날 숙제하고 그 다음에 오면 항상 저희 매일 시험 보잖아요. 저희 학원은요.
그럼 저희가 계속 애들한테 배운 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다음 테스트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강제로 실행하게끔 저희가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매일 시험 보는 거 어머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 강력한 시스템으로 구현하도록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와서 도와달라고. 어머니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이 살지도 않은 이상 애들이랑. 네, 꼭 도와주십시오. 자, 말씀처럼 아까 수업 받은 직후 그날 바로 정리를 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해동 과목 정리 및 숙제를 그날 꼭 시키세요. 야, 오늘 수학 갔다 왔지? 근데 문제가 이제 중학교 되면 밤 10시에 끝나요. 얘네들한테 좀 잔인하긴 해요. 씻고 뭐하면 11시인데 숙제해?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반이라도 저는 하면 좋겠어요. 갔나 어머니 꼭 숙제를 하라고 어머니들이 잔소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면 좋겠어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요거는 저 학원에서 갖고 있는 오답 노트. 제가 최근에 좀 양식을 좀 바꿨어요, 어머니들. 요걸로 대로 애들 복습을 하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들, 우리 재원생 어머니들 말씀드리면 요거 문자 받아보셨잖아요. 스마트 홈워크라 그래서 숙제를 채점하게 했어요. 근데 왜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채점하면 보통 우리가 중학교만 가면 한 반에 10명 넘으면 채점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거 못하고 시험 이렇게 숙제 해오면 뭐 딱 바꿔. 그래서 답을 막 불러줘요. 1번에 2, 4, 8 이러면 좋긴 한데 또 머리 좋은 애들 그걸 또 기억했다가 자기 답에 쓰거든요. 막, 귀찮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도 애들이 선생님이 다 하고 싶은데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요거를 제가 개발한 게 애들이 숙제를 한 거를 예쁘게 잘 적어서 찍으면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네. 네, 요거에서 가입해서 찍으면 저희가 스마트 홈워크로 숙제하게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들이 채점한 시간을 완전히 줄여서 오답 관리에 치중하자. 그래서 애들이 오답이 한 20개, 30개 되는데 채점한 시간 되면 이제 2시간 반 수업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 채점 시간을 줄여서 오답 관리에 치중하려고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관성 법칙 때문에 선생님들도 약간 싫어해요. 뭔가 자꾸 시키면 이 원장 왜 그래? 왜 자꾸 시키지? 이러는데 어쨌든 요거는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 제미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초반에 아이들도 되게 싫어했어요. 원장님 왜요? 그냥 채점 우리가 할게요 했는데 최근에 조금씩 애들이 얘 되게 정확한데요 라는 말이 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류나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글씨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진짜로요, 진짜. 제가 왜냐면 저희 딸이 막내가 제가 첫째가 이제 대학 3학년 막내가 초3인데 초3 제가 맨날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글씨 잘 쓰면 너무 잘 얘가 응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오답 관리에 치중을 하고 나중에 되면 이 오답 관리만 따로 모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개발되고 있는데 요거가 약간의 애들 때문에 오류가 생겨서 멈추고 있는 건지 오답 별도로 관리해서 반복 학습하고 추가로 이 오답 문제, 유사 문제 출제까지 가능하도록 이번에 알다시피 뭐 제미나이든 챗GPT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요새는 이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1단계부터를 잘해야지 요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자꾸 말을 안 들어요. 막 글씨 엉망으로 쓰고 사진 대충 찍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를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어머니 요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냐면 오늘 배운 개념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집에 가서 10문제를 내주기로 해서 제가 사실 20문제 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주변에 만류로 원장님 20문제 애들 안 외웁니다. 10문제만 해도 애들을 해올까 말까요. 그래서 수업 개념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로 갖다가 20, 30, 59분까지 내야 돼요. 10문제. 딱 10문제. 오면 얼마. 대신 애들한테 딜을 할 거예요. 숙제 한 장 줄여줄게. 요거 10문제 풀어오면. 그럼 애들이 오니 오늘 배운 숙제의 개념을 집에 가서 얼른 복습할 수가 있어요. 전 요걸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애들한테 말 안 했습니다. 애들 화낼 것 같은데. 이거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이거. 요거 선생님들 얘기 들어서 요거 할 건데 어머니들이 대신에 부탁드릴 게 뭐냐면 오늘 계속 내가 부탁밖에 안 드리는데 애들이 핸드폰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보기 꼴보기 싫잖아요. 저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핸드폰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라에서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핸드폰이 셧다운되면 느꼈어요. 애들 핸드폰 못 만지도록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애들 핸드폰 보고 있으면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숙제 내게끔 도와주세요.
근데 물론 애들이 그거 낸 김에 딴 것도 하긴 하는데 핸드폰으로 숙제 낼 수 있게 어머님 도와주세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채점하면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해요. 지금 우리 스마트 홈워크가 만든 게 OX가 딱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보면은 채점이 금방 되죠. 애가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심지어는 요거까지 돼요. 애들이 쓴 답을 인식하는 거예요. 글씨가 엉망이면 애들이 잘 못 알아봐요. 재미난 애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요것도 애들 줘가지고 채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노트를 이번에 한번 바꿨어요. 예전에 그냥 답만 베껴오는 거였는데 제가 이번에 노트 새로 다 써가지고 개발하면서 문제 적고 그 다음에 왜 틀린지 적고 그래서 문제 정리를 한번 해요. 자기가 틀린 문제 자기가 적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풀이를 적습니다. 내가 틀린 이유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핵심 개념이 뭔지 적고 제대로 된 정답을 적고 오더 원인까지 자기가 적으면 좀 내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시까지 애들은 다 줬는데도 애들이 요거도 최근에 제가 어머니 받아보셨겠지만 요 노트를 다 줬거든요, 애들한테요. 애들이 좀 되게 좀 반항 많이 하더라고요. 아, 왜 이것도 주고 문제까지 왜 적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릴 게 개념 체크 테스트 할 때 어머니들이 꼭 도와주세요. 야, 밤 12시 전까지 빨리 10문제 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걸 노리고 있냐면 그러면 애들이 개념 체크 하면서 숙제 핀 김에 에이, 그냥 숙제 해볼까? 이런 트리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시험을 보고서 내가 빨리 내야 돼. 시험지 내면서 낸 김에 수학 숙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노트 오더노트를 어머니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책에다가 답만 있고 모든 풀이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프리노트랑 교재에다 써야 돼요. 오더노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애들이 스스로가 정말 막 베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내 답과 선생님 답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 홈워크 아까 말씀처럼 정석한 사진을 찍어야 돼요. 막 빛반사되게 찍거나 흔들리게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거를 어머니도 우리 학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서 요걸 좀 되게 도와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학원 시스템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다 예비 중 어머니들만 오셨으니까 저희 수학임 교재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어머니. 근데 저희가 사실 실제로 쓰는 교재는 이 개념 완성 교재랑 유형 심화, 심화 세상의 이 교재 위주로 쓰고 있어요. 현실 와서 보면 저희가 아이들 처음에 교재 주문할 때 베이스하고 개념 완성 두 교재 쓰잖아요. 요걸로 셋업을 잡고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라이트 셋을 시켜요. 원래는 요 교재가 되게 좋거든요. 요 교재 수준이 쌤 B 정도 되는 교재예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은 요거 두 거 풀고 요거 풀면 선행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3권 정도 풀면. 저희 학원은 또 한 학기에 3권 이상 풉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아이들이 심화반이다. 또 심화 이상 된 애들은 요 교재까지 풀려요. 심화체상이라는 교재. 이게 출판사마다 좀 틀린데 신사고에서 나온 일품이라는 교재만큼 되는 되게 어려운 교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심화반 이상 된 친구는 1품 정도 되는 교재로 되게 다지면서 간다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것만, 이 3권만 잘 하더라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라이트는 한다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로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고, 요 교재까지는 하면 되게 좋아요. 쌤B 정도까지 하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느 학원들은 뭐 선행 때 블랙라이트 품위 뭐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는 현행 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행 때, 어머니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 저희가 주로 쓰는 이제 RPM 쌤 교재, 최고 수준 교재까지 요 교재를 주로 다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쓰는 교재들이 요 두 개는 거의 다 쓰게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는 저희가 쌤까지 정도 마무리하는데 최고 수준까지 해주고 심화반 친구들은 1품을 넘어서 블랙라벨이나 A급 교재도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거를 푸는 반이다 그러면 지금 제일 잘하는 반이에요. 물론 우리 극심한 친구들은 요거 두 개보다 더 높은 교재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오답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블랙라벨 막 해. 근데 뭐 한 3분의 1밖에 안 풀어져 있어. 이거 의미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교재를 해야지. 요게 이제 우리 그 극심화반 애들이 하는 교재들이 요 정도 교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좀 우리 예비 중일분들 모시고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방학 때 이번에 우리가 항상 이틀 선행 하루 현행이잖아요. 근데 방학 때 시간이 많을 때는 다음 학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초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이나 1월부터 우리가 중학교 내신 들어갔는데 대부분 중2나 선행 나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1품 정도 되는 교재로 제일 공부 힘들어하는 반도 좀 다지면서 가고 싶어서 이 정도 교재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15반 이상 되면은 블랙 라벨은 우리가 시험 때 해주니까 A급 수학 정도를 이제 좀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좀 깊이 있는 수학을 해주고 싶습니다. 요 세 교재는 이제 극심화반 애들만 해당하는 교재고요. 그리고 뭐 똑같아요. 우리가 초4 때, 초3부터는 다 주 3일 수업인데 초5부터는 다 2시간 반씩 월수 화목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벡터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나중에 이제 중1 되면 애들이 힘들어 할 거예요. 저희가 뭐 시험 보기 한 5주 전에 평일날 1시간 더 플러스 수업을 해요. 그 일요일날 4주간 아침에 불러요. 그래서 아침 2번은 센 한 20점 정도를 풀고 갈 거예요. 4시간 동안 애들이 앉아가지고 풀고 가고 나머지 2주는 기출문제, 양진 광남 사진 찍고 시험을 보고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요게 제가 아마 지금 우리 예비 중 친구들이 맞닥뜨려야 될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마 힘들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요거 해야 점수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다 알다시피 중학교 시험표가 원래는 선행, 현행인데 방학 때는 요거 바뀔 거예요. 선행 하는데 아마 진도가 아직 늦지 않으면 중2 거, 중3 거 나갈 텐데 중2, 중3 나가면서 다음 학기에 심화 응용 수업을 할 거예요. 아까 말한 1품이라든지 또 심화라는 교재라든지 이런 교재로 제가 다 주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수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제가 마음먹으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고등학교 수학 때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자녀분이 아까 여쭤봤잖아요.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원장님 우리 첫 번째는 고등학교 수학을 실패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선행을 빨리 나가려고 어머니들이 실패 원인을 선행을 많이 안 들려서 실패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런 생각이 틀려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수학이 어렵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을 들나가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시험 때는 어쩌면 우리가 블랙 라벨은 A급 다 하기 힘들어요. 시험 때 사실 수학만 할 수 없잖아요. 딴 과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여유 있을 때, 방학 때 이럴 때 좀 깊이 있는 교재로 공부를 나가고 물론 잘하는 애들은 센이라든지 블랙 라벨 풀지만 센 C단계까지라도 또는 최고 수준까지만 완벽하게 잘 풀어도 중간 기말의 점수는 되게 잘 나올 자신이 있어요. 대신에 좀 깊이 있는 교재는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은 방학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고등학교 수학 가서 안 들 자신이 있어요, 어머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 시험표들을 하고 있으면 아마 자기 자녀분들의 시험표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개념 진도랑. 12월 때 2학년 1학기 개념 과정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학기 교재 뭐 이건 약간 응용반이면 저희가 학원 재원생 중에서는 진도가 제일 느린 반, 공부 못한다 말하기는 죄송하고 진도 제일 느린 반 애들이 그냥 심화라는 심화 교재가 있어요. 우리 수학임 교재. 요 교재를 한번 다져주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뭐 2학년 2학기로 개념에서 베이스로 나가면서 응용 나가는데 시험 대비로 이제 쌤 같은 교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선행 멈추면 무조건 최고 수준이라든지 학원에서 만든 수학 100점 예상 문제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계속 내신 대비를 다실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어머니 갈 거예요. 내년 3월부터는. 그러니까 방학 때 선행 나갔으면 3월에는 4월 달에는 무조건 멈추고 현행 위주 내신 대비 해준다. 요거 생각하면 돼요. 교재는 최고 수준까지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먼반 아이들은 대부분 지금 한 2학년 2학기 거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좀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번에 6학년들이 선행이 아주 빠르지가 않아서 여기 이 친구들은 A급이라든지 1분 정도 되는 교재로 우리 방학 때 좀 더 깊게 다져줄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얘들도 3월 달에 선행 나가지만 4월부터 멈추고 수학 100점 예상 문제라고 있어요. 그거 풀고 블랙라벨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 나갈 예정이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2, 중3 친구들은. 요게 아마 연간진도계획 다 받아보셨죠? 우리가 4월 달쯤에 다 보내드렸는데 이게 현재 거보다 약간 빨라졌어요. 우리 지금 사실 6학년 중에 극심화반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현재 3학년 2학기 거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좀 이거보다 빨라졌네요, 저희가요. 그리고 나머지 반들도 보면 거의 2학년 1학기 나간다 이게 돼 있는데 2학년 1학기 나가는 반, 2학년 2학기 나가는 반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아마 어머니들 다 받아보셨던 아마 연간진도 계획표. 혹시 안 받은 분 있으면 주시면 저희 현웅 선생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극심화반 우리 연간진도 계획 보면 뭐 2학년, 1학년 이런 친구들인데 우리 1학년들이 지금 현재 고등사 거의 마무리 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심화반 친구인데 요 반이군요. 여기가 이제 무조건 요번에 방학 때 끝나면 우리 제일 잘하는 중2 극심화반 친구들이 고등수학이 마무리됩니다. 얘네들 중에서는 과거 한다는 친구들이 한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것도 받아보시죠, 어머니. 원래 맨날 이거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그럼 어머니, 우리 애가 이번 달에 뭐 진도 나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카톡으로 갑니다. 카톡 어머니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카톡, 물론 어머니들이 이런 학습 카톡이나 문자에 홍수에 살고 있을 텐데, 저희 학원 거 잘 봐주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심지어는 몇 분들은 요거 안 왔다고 또는 진도 늦다고 막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건데 왜 지금 이거 나가요? 막 이런 분도 있어서 요거를 잘 봐서 왜 원인이 이런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는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또 저희도 스스로 자극받을 수도 있고. 자, 말씀드리고 또 사실 우리 예비 중 어머니들께서는 말씀처럼 예상 문제 6회 8회를 애들이 시험을 볼 거예요. 밖에 책도 어머니 있어요. 그리고 기초사회 시뮬레이션은 양진 광남 위주로 시험을 봐요. 제가 다른 뭐 송파라든지 이런 시험 봤는데 거기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렵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예측하는데 요 아까 바깥에 있는 문제, 요 예상 문제가 한 7회에서 6회, 8회 정도가 실려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요. 네, 이렇게 실려 있고요. 요게 이제 애들 막 시험 보는 모습이에요. 제가 막 찍은 거예요, 애들. 보면 애들이 조교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들이 직구 애들이 시험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 두 주는 그냥 센 20장 풀고 가기예요. 4시간 동안. 근데 생각보다 못 풀 것 같죠? 푼 애들 되게 많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4시간 동안 20장 정도 풀고 가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예상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요게 오면 되게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 문제를 쭉 시험 봐요. 8회차까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시험을 봐요. 이렇게 뭐 신형 자양도 있고, 여기는 아마 양진, 이게 다 1회가 양진 광남 시험일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봐서 평균이 쭈루룩 나와요. 근데 이 시험 점수랑 거의 일치해요. 이거 1학기 때 건데, 1학기 때 보면 88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어요. 이게 다 100점 맞은 애들이에요. 이거보다 다 잘 봤죠. 저희는 기분 좋죠. 이게 다 잘 봐서. 100점 나오면.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처럼 뭐 자양이랑 신양 어머니들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취입점 때 신양 자양 애들이 100점 맞은 거예요. 옛날에 시험지. 그러니까 광남 양진이 되게 문제가 어렵다는 거. 저희 학원 수준이 예상 문제가 학교 시험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전부 다 80점대 아이들이 거의 100점 아니면 하나 틀렸다. 요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8회 시험이랑 기출문제 사회 보면은 대략 점수를 알 수 있어요. 요게 근데 요번에는 사실 잘 본 건데, 요거랑 일치하게 나오는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가 되게 난이도 어렵게 나오면 거의 이 점수랑 일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진 광담에 한해서요. 다른 학교는 사실은 광장, 구의, 건대 뭐 이런 학교는 거의 다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립니다. 90점 거의 넘고요. 그래서 다른 뭐 여기 군자나 이런 지역에서 저희 학원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그 학교 점수 잘 받게끔 공부 안 시키고 그냥 광남 양진 수준으로 똑같이 시키기 때문에 자양도 그렇고 뭐 구의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공부고 똑같은 난이도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 학원 오면은 학교 뭐 차별이나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난이도를 시키기 때문에. 요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애들 시험 보고 나면 셀프 분석을 해요. 스스로가. 내가 이게 맞은 이유가 뭐니 틀렸니 이렇게. 물론 잘한 애 거 갖고 왔어요. 어머니들. 이렇게 얘는 지금 광남 친구 거예요. 광남 친구인데 하나 틀렸어요. 모르는 문제라고 들어가. 이거 모르는 문제 있으면 안 돼. 어쨌든 이렇게 틀려서 저희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엄마들한테. 이 친구 가채점이 95점이고 실제 95점이고 학원 평균이 89.3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제가 이제 메타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과제가 몇 점 정도 되고 정답률 몇 프로 되고 요거를 스스로 막 적어라 그래요. 자기가 시험 준비 태도 85점이고 오답 정리 80점밖에 안 됐는데도 95점 맞았네요. 이렇게 된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는 양진인데 다 맞았어요. 이 친구는 계속 100점입니다. 멋있게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스킬을 잘 좀 안 해오나 봐요. 스스로 85점, 과제 정렬 80점, 오답 75점인데 100점을 맞아왔어요. 양진 조금 쉬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친구 워낙 뛰어난 친구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분석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양진 분석이 다 돼 있어요. 아까 봤던 그런 분석이. 매번마다 저희가 항상 분석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1학기 때 애들 90점 이상 되면 상 다 줬어요. 앞에 보면 그거 있죠? 얘네들 명단이 이거 있어요. 힘들지만 다 줘야죠. 애들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상 주니까.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애들 아주 그냥 인상 좋습니다. 애들 표정 아주 좋습니다. 90 넘고 100점 맞은 애들은 다 줍니다.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세상의 도화권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퍼즐이 또 같은 말 반복하지만 정자 정성이 필요해요. 애들도 정말 교재에다가 답 깨끗하게 쓰고 프리노트 잘 쓰고 이러면 저는 점수 안 올릴 수 없습니다. 숙제 완벽하게 잘하고 이러면.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실 게 개념 테스트, 프리노트, 오답 노트, 또 교재에는 정답만 쓰고, 그 숙제 정말 잘 찍어서 내고, 추가로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오늘 밤에 23시 59분까지 개념 테스트 10문제 내야 되고, 이런 거 어머니 꼭 도와주세요, 어머니들이. 어머니 도와주셔야 되지, 저희가 요새 애들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애들, 우리 정말 저기 봐보면, 이렇게 써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쓰는 친구들 꽤 많아요, 저 학원에. 프리노트. 오답 노트입니다, 이거. 진짜 끝내주죠. 물론 이 친구 사실을 고백하면 미술하는 친구예요. 뭐 공부를 한 건지, 뭐 미술을 한 건지 모르겠죠. 어쨌든. 잘했죠, 네. 어떻게 이렇게 써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개 개념. 이렇게. 초등학생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애들이 합니다. 이 친구 미술하는 친구 아닙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 포스트에 붙이고, 이런 거를 제가 오답 노트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정성이 있으면 점수 저는 잘 날 거라 정말 봅니다. 그리고 다 6학년이니까 요번에 우리 선별고사 보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시험 봐서 시험 보는데 요때 반 레벨이 조정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겁줘요. 야, 이번 시험 못 보면 학원 내보낸다? 그냥 안 내보낼 거고요, 어머니. 안 내보낼 거고 반 레벨 조정될 수 있는데 반 레벨은 사실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심화 플러스 반이 없는데 요맘 때문에 항상 저희가 심화 반을 잘하는 중에서 심화 플러스를 올리고 응용반 심화로 올리고 내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내리면 애들 학원 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리진 않고 요대로 가고 제일 좋은 거는 반 전체 아이들을 같이 레벨을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엄마가 계세요. 꼭 우리 애만 올라가야지 다 올라가는 건 어머니들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저희 다 열심히 시키기 때문에 반 전체가 올라가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간 뭐 사기치면서 올리는 거 아니고 정말 다 같이 올리는 거고 더 잘하는 친구는 더 위로 올리는 거니까 믿어주시고 시험 보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부생 어머니들 계시니까 10월 1일 날 제가 이때부터 12월 20일까지 시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온 분들은 무료로 테스트 보게 해드릴게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근데 올해 좀 바꿨어요. 작년에 1학년 1학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는 거면 새 학기 거 봐요. 6학년 2학기 거 보고요. 근데 우리 어차피 HME 공부하는 거니까 특별할 건 없고요. 중학 1학년 거 보고요. 그 심화반 이상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나간 친구들은 요거 보고요. 아니면 요거 두 개를 본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시험을 볼 거예요. 요걸로 제가 레벨 정할 겁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저번에 애들 풀었을 거예요. 예상 50문제 벌써 풀었고요. 기출문제까지 시험을 봤어요. 요거 거의 봤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우리 행정팀장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숙제 또 나갔습니다. 직전 100문제. 200문제 나갔을 거예요, 아마. 요거 두 개 본 친구들은. 요걸로 저희가 애들 보고, 참고로 어머니 애들 시험 좀 잘 보게 하려고 저희가 기출 100문제에서 25문제 뽑아서 10문제 낼 거예요. 물론 숫자는 바꿔가지고. 자, 저희가 알다시피 매일 시험 보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시험에 제가 왜 많이 목숨을 거냐면, 인지과학에서는 정말 시험 보는 것 자체만이라도 실력이 되게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한번 뭔가를 정리하는 과정이래 가지고 저희는 매일 시험 보고 아까 제가 다시 밀고 있는 집에 가서 개념 체크 테스트 23시 59분까지 내는 거 요 시험 있고요. 단원 평가 보고 온라인 평가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6학년들 HME 시험 보는 거 보니 꼭 보게 하시면 좋아요. 외부 평가에 시험 보는 게 되게 의미 있습니다. 여기서 몇 년 전에 시험 본 사진이고요. 저희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보자마자 7회 연속으로 대상 받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머니들이 되게 그냥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천재교에서 주관하는 정말 전국에서 10개 학교 교육기관만 줘요. 예전에 저희는 계속 대상이었는데 봤더니 학교도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부 시험으로. 그래서 이건 어머니들 의미 있는 거니까 대부분 사실은 장려상은 좀 아쉽고 60점 맞으면 좀 아쉽잖아요. 돈 3만 원 내고. 그러니까 최우수상 이상 받도록. 근데 저희 학원에서 고무적인 게 최우수상 학생 비율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감사하죠.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그리고 요것도 맨날 받아보고 계시죠? 데일리 학습 카테고리에서 진도랑 결과랑 반평균이랑 숙제 이행률 이런 것들. 이런 거 자세히 보시다가 보니까 아이고 넘어갔다. 요거 보면 오늘 숙제 뭐라고 항상 나가요. 요거 전화 제일 많이 옵니다. 초등 저학년들은. 아이가 숙제를 몰라요. 이러고. 그다음 총평. 오늘 진도 뭐 배웠습니다. 그리고 숙제 정답률 이행률 반평균까지 넣었어요. 이거 어떤 어머니들이 이거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이것도 꽤 예민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애가 숙제를 많이 틀렸는데 도대체 딴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물어보길래 넣어드릴게요 하고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시험 봤을 때 점수도 이것도 되게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애 몇 점이고 반평균 몇 점인지. 그래서 이게 계속 아이가
반평균보다 높다 이러면 그 친구는 이제 레벨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친구예요. 예. 이렇게 카톡으로 맨날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눈여겨 봐주세요. 근데 이거 어머니 사실 한 3, 4개월 잘 보다 그다음부터 안 보시더라고요. 계속 일이 안 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버님과 소통을 잘 하는데 전화 매번 하는데 전화 불편한 분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바쁘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하긴 할 텐데 오후 2시에 전화하는 거랑 밤 9시 넘어 전화하는 거 좀 여쭤봐서 좀 편할 때 전화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분기별로 대면 상담하고 있는데 이거 활용 되게 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임스쿨에 문의 남겨주면 저희가 즉각은 아니더라도 그 해당 당일날 꼭 저희가 체크해서 봐드리니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제가 어떤 전화로도 10시 이후만 아니면 제가 다 받습니다. 웬만하면. 요번에 상담했을 때, 대면 상담했을 때 제가 사진 몰래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들 오셨을 때. 요번에 한 50분 정도 오셨어요. 오면 이런 자료를 제가 드려요. 요거 어머니 못 받아서 보셨죠? 안 오신 분들은. 연간 진도 계획이랑 자녀의 되게 6월부터군요. 한 6개월치 정도의 숙제 완성도랑 정답률 표로 다 제가 드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의미 있는 자료죠.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우리의 점수와 반평균이 상응한 게. 그 노트 검사하는 것까지 다 제가 드려서 다음에 대면 상담할 때 꼭 오시면 이런 정확한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갖다가 매번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카톡 보내주면 잘 안 보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오신 분들께만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되게 이것도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오신 분에 한해서 요거 제가 계시면 아이디폰에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사님께서 바쁘셔서 일하시겠지만 요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어머니들, 아버님 제가 모시고 하고 싶은 말들이 어떠세요? 저희 학원 시스템이 어떠신가요? 믿을만 하신가요? 그리고 제가 한 말들이 진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담당선생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시면 좋고요. 말씀처럼 선행의 진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심화는 저희가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꼭 다지고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광진구 최고의 내신 대비, 물론 여기에 어머니 많이 와 있어요. 뭐 송파에 구땡땡 학원부터 해서 깁땡땡이라든지 많이 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어머니 보시면 제가 일부러 막 복사해서 막 보여드렸는데 앞에 실적 나와 있잖아요. 정말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친절하고 될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들도 되게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어요. 이 시간대 되면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흔들려요. 이 전국에 있는 12월 달에 예비중들이 막 움직여요. 우리 학원생들도 정말 막 따라 나가 시험 봐요. 그래서 레벨 좋은지 나쁜지 꼭 확인해요. 우리 학원 안 끊더라도 시험을 꼭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중등부에 있는 학원이 하나 있잖아요. 예비 중 쫙 뽑아가지고 간 애들. 작년에도 우리 아들이 6학년이 한 80명 됐는데 안타깝게도 한 20명 정도 상위권 애들이 그리 빠져나가요. 그럼 저희는 되게 속상해요. 정말 잘 키워놓은 걔네들은 무조건 100점 애들이거든요. 그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안 가라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오늘 오시라 그런 거예요. 가지 마시고 조금 보내줘도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예. 거기 어머니 숙제 엄청 많고 애들도 더 많아요.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신 제가 이번에 삼모고사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넉 놓고 가만히 있다가 애들만 잃었는데 시험 봤던 애들이 5레벨 나왔어요. 엄마들 뭐 화내면서 갔어요. 니네 뭐냐 5레벨로 했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안 되겠다. 우리 손모고사 공부시키자. 그냥 그 학원 가더라도 잘 보고 감사 인사 받고 가자 했더니 정말 작년에는 1레벨, 2레벨 애들이 거의 다 갔어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차라리 학원 끊더라도 감사 인사 받고 가자 이래서 공부시키는 건데 그러다고 가지 마시고 학원에 계시면 저희가 시험 잘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있는 것도 보다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학원이랑 앞에 정직함까지 붙여놨어요.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되게 어떤 의미냐면 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직이 뭐냐면 정말 어떤 아이가 왔을 때 공부 못하면 저희는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뭐 내보낸다 그러면 그런데 그 아이만의 학습 방법이 있다고 권해드려서 좀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말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어머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학원에 반이 있는데 저학년들이 많이 그래요. 얘 때문에 진도 못 나오고 선생님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원장님?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 애한테 기회를 주지만 또 정확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 진짜 얘는 그룹 진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친구들이 조금씩 나가고 학원에 지금 300명이 넘지만 예전보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생각은 들지만 약간 그런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 저희 학원 다니고 저한테 그런 전화 안 받았으면 우리 애는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화 받은 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학원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맞는 시스템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꼭 우리 학원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거 계시고.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로 우리가 스마트 홈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그리고 정말 저는 중요한 게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도 시스템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 움직이면 점수가 올라가요. 정말 잘하는 친구는 선생님 탓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평가가 많이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타 프랜차이즈 학원과 다르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어머니 자녀분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